우리나라에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 나오고 뭐 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갖다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개념상의 혼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내가 정리를 좀 해드릴까.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194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인 콜린 클라크라는 사람이 산업을 분류할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분류했다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 이후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1차 산업은 농업, 수산업 이런 것이고 2차 산업은 가공했는 것이고 3차 산업은 모든 서비스업이다라고 콜린 클라크가 1940년에 분류했는데 그 이후에 벌써 세월이 지나가지고 70년이 더 지났는데 그 이론 가지고 지금도 6차 산업 하니까 헷갈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콜린 클라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은 다른 학자들은 더 이상 분류하지 않았느냐? 분류했죠. 어떻게 분류했느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콜린 클라크가 1940년대 했는 것은 그것이고 그 이후에 4차 산업도 있고 5차 산업도 있고 6차 산업도 있고 이렇게 분류를 했죠. 다시금 얘기하자면은 콜린 클라크가 분류했던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 이것을 융합했는 것이 지금의 6차 산업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4차 산업혁명을 4차 산업을 뭐라고 하느냐면 지식산업을 4차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5차 산업은 뭐였는데 마음산업을 5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은 1차, 2차, 3차를 융합했는 것이 6차 산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이 이렇게 분류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헷갈리고 있는 것 중에 뭐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정권이 바뀌니까 용어도 바뀝니다. 6차 산업이라고 박근혜 정부 때 이동필 장관이 그렇게 떠들었던 것들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하는 곳에서 5차는 뭔데 하니까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을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농촌 융복합 산업이다라고 이름이 다시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면은 자 1차 산업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는 것 중에 자 6차 산업은 6차 산업인데 4차 산업혁명하고는 뭐가 다른데? 라고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여기까지가 지금 왔다고 하는 것인데 5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콜린 클라크가 분류한 것이 아니고요. 자, 1차 산업혁명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 같으면은 사람이 수공업으로 하던 것이 기계가 됐던 것이 기계가 대신했는 것이 산업혁명을 갖다가 했는 것이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기계가 대신했는 것이 전기기관의 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언제까지냐 1750년대 그 언저리를 갖다가지고 전기기관의 발명을 했던 것이 1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2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 할 때는 100년이 더 지나가지고 전기가 발명이 됐을 때를 전기로서 노동력을 갖다가 했을 때 전기로서 동력을 받았을 때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알다시피 컴퓨터가 개발되었을 때 컴퓨터에 명령어만 넣어놓는 것 같으면 지절로 해결되는 것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컴퓨터가 지절로 발전을 해가지고 지절로 생각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가져왔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컴퓨터가 지절로 발전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알파고였습니다. 바둑을 두는데 나머지는 명령어를 넣어야 되는데 알파고는 그 수에 따라가 지가 계산해가지고 지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냈던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언젠가는
인간이 컴퓨터에 농락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시작입니다. 왜? 컴퓨터가 이미 인간을 이겼잖아요. 바둑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다라고 이 시대를 그래서 6차 산업 인정자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1차 산업, 2차,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이 용어들에 안 헷갈려 주기를 갖다가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좀 맡으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6차 산업을 갖다가 왜 얘기하느냐 할 경우에서는 결국은 농사를 짓는 데서는 소득의 한계가 있으니까 농외 소득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6차 산업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심사를 가가지고 굳이 왜 6차 산업 왜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유는 단 두 가지로 귀착됩니다. 첫 번째로서 6차 산업 인정업체를 받아야 안테나 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농협 하나로 마트에 납품을 하는데 수수료를 좀 면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또 한 가지는 뭔지 압니까? 6차 산업 인정업자로 받아야 또 국비 지원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 외에 6차 산업의 사업자로서 인정받아야 될 목숨 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세 가지 말고 또 있습니까? 냉철하게 따져가지고 우리는 사탕에만 너무 연연하고 있습니다. 꽃에만 너무 연연하고 있습니다. 성과에만 너무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농외 소득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 것인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조금 전에 김준환 전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우에서는 거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시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의 농촌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접목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나는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가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사장님 한 분하고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저 사장님의 업체명은 다산 어성초였습니다. 나는 어성초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어성초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에 나오는 선인장처럼 나오는 그게 어성초인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성초가 뭐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아마 반반 정도 어성초를 알고 나머지 반은 어성초를 모를 것 같습니다. 어성초를 통해 가지고 상품을 잘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어느 놈이 사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어성초가 어디에 좋으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토피에 그렇게 좋고 피부에 그렇게 좋다 하는 거 보면은 어성초 거기에다가 목욕탕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어성초 공장에 목욕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그렇죠. 피부에 그렇게 좋고 아토피에 좋은 것 같으면 피는 가지고 사가지고 가라 하면은 봐야 믿어봐야 하지. 그러면 당장에 필요한 것이 우리 상식적으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성초가 좋으니까 목욕해보고 가봐라 라고 해야 되는데 목욕탕이 없대. 왜 없습니까? 목욕탕이 실 돈이 없죠. 그렇죠? 목욕탕을 내가 어성초만 만들어내기도 죽이라고 바빴는데 뭐 가지고 목욕탕을 짓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했습니다. 고령 다산에 있는 것 같으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다산에 목욕탕하고 MOU 체결하죠. 내가 어성초 대줄게. 이 탕은 어성초 탕만 만들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성초를 공급해 놔놓고 어성초를 체험하는 목욕탕에다 써붙여 놓는 것 같으면은 목욕탕도 좋고 나도 좋고 좋을 것인데 왜 생각 안 했습니까? 라고 농담삼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우리가 농민들이 지금 봤을 때요, 조금 있다가 경상북도에 지금 6차 산업 인정업체를 보면은 가공공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가공공장들이 제일 많습니다. 나는 골치 아픕니다, 저도. 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가공공장을 만들어 놨지만 어느 놈이 사줘야 하지. 그렇죠? 괜히 가만히 있었으면 빛이라도 안 졌을 것인데 6차 산업한다고 해가지고 잔뜩 돈 얻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자만 자꾸 물어나가야 될 판입니다. 그렇죠? 문제점을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농촌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변하는 것을 갖다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농촌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촌이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했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 글로벌화가 급진전돼 가고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 종사자의 노령화가 있습니다. 농업 종사자의 노령화도 어쩔 수 없는 환경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먹고 살 거리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골에 있어 가지고 시골에 농사를 짓는 경우에서는 연봉 1억만 되는 것 같으면 왜 젊은 놈들이 왜 안 들어올까요? 와가지고 먹고 살 거리가 죽으라고 일해봐야 별로 거리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청년 창업한다고 해가지고 막 하지만 나는 딱한 노릇이라고 보여집니다. 젊은 놈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농사할까요? 잘 안 합니다.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힘들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들은 젊은 놈들이 와서 뭘 해야 되느냐? 농업의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업의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유통 마케팅을 하는 쪽으로 머리를 틀어줘야만 젊은 놈들이 와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이 6차 산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농업 종사자가 노령화가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환경이고 세 번째로서 맞습니다. 먹고 사는 식품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서울에 떠오르는 사업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사업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환경은 일본에 참 많이 따라갑니다. 자, 동때 우리나라 제가 지금 컵라면을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 컵라면하고 일본의 컵라면하고 한번 맛을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내가 일본의 컵라면 70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70개를 사놓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컵라면도 지금 다 먹어봤습니다. 일본의 컵라면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마셔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없는 일본의 카레 컵라면도 맛있고요. 그렇죠? 뭐 해가지고 해산물 컵라면도 맛있고 맛있습니다. 맛있으니까 일본의 편의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장사가 잘 되잖아요. 일본의 도시락 업체가 우리나라 편의점 도시락 업체가 크지만은 일본의 도시락 업체가 도시락이 종류가 훨씬 다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식품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니까 요즘 집에 집밥을 배달해주는 새로운 업체가 생겼더라고요. 어떤 업체냐면은 나는 당뇨가 좀 있어가지고 어떤 밥을 좀 먹겠다라고 거기다가 인터넷으로 콕콕콕 찍어 놓으니까 당뇨식에 맞는 밥을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우리 농촌에서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어느 놈이 어디 가서 배달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 아닙니까? 서울이니까 가능하죠. 이것처럼 식품 소비 패턴이 이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농 귀촌자의 급격한 증가가 오는데 귀농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현직에서 리타이어하고 그냥 시골에 살고 오신 귀촌자들이 훨씬 많죠. 그냥 와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일하는 것이 많은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귀촌하신 분들도 농사에 대한 관심은 무척 많은데 일할 줄을 모르니까 쉽게 덤벼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진 하나의 환경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식품의 생산과 소비인데 요즘에 애들을 갖다가 낳아가지고 모든 부모님들은 내 자식한테 먹이는 것은 전부 유기농 먹이고 싶고 내 자식한테 뭘 하는 것은 진짜 좋은 거 먹이고 싶다 보니까 서울의 가로수길에 가는 현대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마트인 경우에서는 똑같은 식품이면서도 3배나 비싸게 받아먹죠. 거기는 아침에 10시부터 문을 여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그 아파트 주변의 사람들이 아침을 안 먹고 와가지고 백화점에 와가지고 아침을 브런치를 먹고 있죠. 나머지 대구에서도 브런치 영업이 안 됩니다. 왜? 먹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게 문을 열더라도 아무도 손님이 없는데요. 그 대신에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대구에서도 최근에 느낀 것이
스타벅스에서는 아침 7시에 문 엽니다. 발빠른 대응입니다. 스타벅스 말고는 엔젤리너스에서는 24시간 영업하지만 별로고 스타벅스인 경우에서는 아침 7시부터 문 열고 브런치 카페가 시작됩니다. 서울에는 동네마다 브런치 카페가 다 열리고 있고 대구는 서울만큼 먹고 살 형편이 못 되니까 아침을 굶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굶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트렌드가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소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농업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농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뭐냐면은 여성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에서는 경력 단절 뭐 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 농업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농업이다. 그 대안은 무엇이냐?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6차 산업이 대신이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봐가지고 농업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이를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가 환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결국은 지역 경제가 환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면은 도시민의 식품 소비 패턴에 맞게끔 가공품을 개발하는 것과 외식업 연계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촌에서 괜찮게 하는 것 같으면은 도시 사람들이 농촌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럼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론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 중에서 6차 산업은 수도 없이 여러분들 이걸 봤을 것입니다. 수도 없는 내용들 봤을 겁니다. 여기에서요. 나는 지금 이 6차 산업을 하면서 불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에 6차 산업 인정업자를 하면서 1차 중심형, 2차 중심형, 3차 중심형, 복합형 이렇게 신청하게 돼 있죠. 1차, 2차, 3차를 갖다가 들어가기도 아니고 꼽혀야만 6차 산업이 되는데 그렇죠? 2차 산업 중심형인 것 같으면 어떻게 그 6차 산업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것은 장난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현실 법이 뭐냐면 결국은 정부에서 정책은 6차 산업의 숫자를 늘려놓으면은 자기네들이 이만큼 행정을 잘했다는 거 저거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2차 중심형이다 3차 중심형이다 이렇게 나는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6차 산업이 되려고 할 경우에서는 뭐냐면은 조금 이따가 제가 일본의 모쿠모쿠 농장을 갖다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쿠모쿠 농장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가야 될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안에 누구나 가고 싶지.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 나도 가공도 하고 싶고 3차도 하고 싶은데 우리 집도 하고 싶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못 하는데 하면은 돈이 없잖아. 돈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앞으로요 농사를 짓는데 시대가 변했다고 제가 7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부지런하게 일어나가지고 내 뼈 빠지게 일만 하면 먹고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과거입니다. 지금은요 내 아무리 노력을 해가지고 일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냐? 함께 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걸 알고 왜? 개인에게 주다 보니까 개인에게 특혜성 시비가 너무 걸려요.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하라, 협동조합하라, 농업단체 만들어라, 법인 만들어라 하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인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서는 따라가야 되는 것은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 혼자 지금 해가지고 나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굳이 그게 왜 끼겠느냐라고 혼자 고집 부리면은 이거는 혼자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보다도 시류에 따라가지고 같이 동참해 나가는 것이 이 파고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 가공산업과 3차 산업을 이렇게 엮어가는 것이 6차 산업인데 나 혼자 그걸 갖다가 하나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6차 산업을 어떻게 다 하란 말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답이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하고 여러 사람이 뭉치는 것 같으면은 다 내하고 있는 파트너는 더 잘하는 것을 갖다가 밀어주고 해가지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 6차 산업이지, 내 혼자 붙이고 장붙이고 다 하겠다고 6차 산업을 할 수는 없다라고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은 이렇게 배경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꽃을 피웠습니다만은 사실은 6차 산업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성장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6차 산업이 뿡 뜬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앞면 있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와가지고 이렇게 6차 산업이 꽃이 폈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다면 얼마나 재밌느냐면은 2005년도에 시발력 사업하는 것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무슨 사업이죠? 플러스 사업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어느 한 분이 플러스 사업이라